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윤미라고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함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대비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만나셔야 하는 교재가 바로 수학 총정리라고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 어디에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할지 우리 1강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총 전체적으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칠판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신 수강생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처음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공부를 하기 전에 교육 과정이 매번 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거기에 맞는 또 시험 대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교재, 교육 과정이 바뀐 교육 과정이 반영이 된 교재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좀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은요, 중간에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부분, 우리 2016년부터 기출이 되고 있는 그 2009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기출이 되어오던 부분에서 바뀐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요. 자, 먼저 도형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요, 사각형의 포함 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배우지 않게 되시는데요. 사각형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 선대칭,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 삭제됐습니다. 근데 이 대칭에 있는 도형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교재를 다 공부하신 후에 그러한 부분이 빠졌구나, 그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자, 이 대칭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선대칭 혹은 점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도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적인 교육과정에선 제외가 되었지만 기출이 되고 있으니 혹시 몰라서 우리 계속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원기둥이나 원뿔 같은 거 역시 나오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학교 과정으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초등과정에는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각기둥이나 각뿔을 배울 때 제가 한번 그 회전체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크게 어렵거나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측정 영역에서는요, 부피와 들이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이 이제 삭제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단위 사이에 변경하는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가 내용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간과 시간을 더한다던가 아니면 길이랑 길이를 더하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 삭제되면서 내용이 조금 축소가 될 것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파트에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규칙성에서는요, 방정식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 기출문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지만 중학교 과정으로 역시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율 부분에서 할푼리라고 하는 내용 또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요, 줄기와 잎그림 또한 중학교로 올라가게 돼서 초등과정에서는 여러분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경우와 수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학교로 이동을 하였으나 확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가 되면서 비교적 간단한 확률, 즉 비교적 간단한 상황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는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을 모두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예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계속 보실 필요가 없는 유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걸러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기출이 되었고 분명히 삭제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뭔가 다른 과목과 연계가 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버리지 않고 또 공부를 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총정리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총정리 교재 보시면요. 전체적인 총정리 부분과 뒤에 여러분 적중 예상 문제 100제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강의는 여러분 분류되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하고는 이제 총정리 부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역시 적중 예상 문제도 저하고 하시긴 하실 거지만 이거는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총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개념 부분을 먼저 공부하게 되겠죠. 자, 교재가 총 10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10개의 파트에 공부를 하신 후에 파트 뒤에 보시면 파트별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떠한 부분들이 기출이 되었는지 기출문제 조금 보시고요. 이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자, 역시 예상 문제 조금 다뤄보면서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나 예상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적중 예상문제 100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총 10개의 파트, 그러면 우리 1강부터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